예, 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12월 11일, 두 번째 금요일, 의,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뇌마녀의 날이라서 뭐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수가 이제 선물 만기 옵션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시작된 장이었는데 무난하게 흘러가서 상당히 좋아했던 분들도 계시고 장이 그냥 그닥 무미건조한 장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지 않으면은 힘든 장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좀 고수분들도 많이 고생하는 지금 상황인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던 매매만 그러니까 오늘 딜라이 선생님 같은 경우만 원래 하던 매매대로만 거의 차트에 관한 기법으로만 대응하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갔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뭐 시장이 주도주라든지 뭐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님도 오늘 손해를 좀 보셨다 하고 결과적으로 JJ 리던 선생님도 손해 보셨다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매매 같은 이런 거 외국인의 수급 같은 거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오늘 같은 장은 좀 할만했던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 같은 거 지금 보면 이거는 제 뷰가 아니고 셀트 제약이 오늘의 결과적 다시 대장주가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의 이게 거의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외국인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지점 이렇게 보시고 이거 제 관점이 아니고 심플 관심 종목님 관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대를 이게 밑으로 계속 내려서 이제 장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늘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저점 찍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네들이 단타를 많이 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녹색이 셀트리온 제약 저 가격이고 아마 검은색이 그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매일 거예요 시간별.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매매 저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가운데는 이제 그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아직까지 보기가 너무 어렵고 장중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11시까지만 짧고 단타 치는 그거나 아니면은 스윙 관점 위주로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는 너무 어렵고 오늘은 그래도 뉴스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봤는데 내일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내일 관심 종목이 일단 접종 이제 FDA가 오늘 웬만 발표할 것 같거든요. FDA 저기가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눌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장주를 하던 대한과학 같은 것도 약간 지금 조정 주고 있죠. 태경 케미칼도 비슷할 거고 이제 지금 다 저기 조정을 주고 있고 화이자 관련주들도 인맥 관련주들도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는 양봉이 뜨긴 했어도 워낙에 그 개파락을 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 오늘 들어갔으면 나쁘진 않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대장주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종가에 이제 닿기도 했고 어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관심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보다 어떤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거가 워낙 궁금해서 특히 KPX 생명과 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관점이 결코 막 이 관점이 옳다 그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제 결과가 이런 의도 이게 이유로 나온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KP 생명과학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슈는 뭐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그 승인 발표 FDA 그거 하나밖에 없고 오늘 캐나다가 발표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었잖아요. 승인 발표를. 그런 것처럼 FDA가 그 의미가 뭐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 FDA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기 뭐야 영국에 지금
화이자 접종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P 생명과학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 제가 1,000원 요 봉 요거 있죠. 이봉 있죠. 이봉. 요 봉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근데 급등을 이렇게 하던 종목이 이제 어떤 악재든 뭐 어떤 문제든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5일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격도가 점점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5일선이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격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수렴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가 발생되고 거기서 그 5일선을 깨는 확실히 깨는 첫 번째 봉 이렇게 보면 요거네요. 이 봉에서 이제 첫 번째 봉에서 이것도 매매를 해서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단기 바닥이라는 거죠. 지금 단기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는 거죠. 쌍바닥에 단바닥을 만든 상태죠. 지금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온 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약간의 시세를 주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일선 밑으로 다시 들어왔던 봉들이 이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5일선 밑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 5일선을 깨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22선까지 아예 깨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트 관점상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잘 보시면 그러면 다시 돌파하는 요 지점이 이제 매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날 종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경우에는 종가 매수가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운 좋아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갭이 뜨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좀 고민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익을 좀 보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예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5일선 두 번째 돌파라는 그런 기법인데 딜라이트 선생님의 이 영상 두 번째 5일선 돌파를 주목하자 쌍바닥 매매 기법 이건데 제가 이거 공부를 최근에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타점이 상당히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막 보시면 왜 이런 종목들이 꼭 그렇거든요. 알루코 이런 종목들 매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5일선 타고 계속 내려가다가 21선 아직 깨질 않았으니까 이때 5일선 위에서 매매하신 것도 좋은데 딜라 선생님 음봉 매매니까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 완전히 이렇게 깨고 내려온 구간에 5일선 첫 번째 돌파 뭐 이 정도를 주목해야죠. 그러면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5일선이 깨지잖아요. 다시 이렇게 깨질 때 그때 5일선이 다시 돌파했으니까 이때 매매를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돌파 확실하게 돌파하는 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켜보다 보면은 아마 제가 이때쯤부터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때 이제 그걸 보고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단타쟁이니까 워낙 지저분한 단타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제가 이쯤에 매수를 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30% 나쁘지가 않아요. 저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한번 이 매매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5일선 두 번째 돌파 저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딜라 선생님의 두 번째 돌파했다는 영상 종목을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유일하게 돌파 매매를 그거만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 한번 관점을 잘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시장에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며칠 내로 한 스윙 관점으로. 그런 점에서 지금 KPX 생명과학을 잘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깨고 내려왔고 지금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두 번째 돌파를 위해서 쌍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단봉을 계속 주면서 5일선 밑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툭 나왔을 때 이렇게 툭 올라왔을 때 22선 깨고 올라가면 더 좋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돌파로서 완벽하니까
21선 이격도 여기 부딪히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트 관점에서 그런데 거래대금 많이 터진 놈이 이런 식으로 쉽게 주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가져왔던 내용들입니다. SV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래서 주목을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가 5일선 첫 번째 돌파하고 이렇게 좀 길게 볼까요? 쭉 가다가 이제 깨고 내려오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깬 거 말고 이렇게 애매하게 깨고 올라간 거 말고 여기 쭉 가다가 첫 번째로 깬 게 이봉이죠. 이봉. 아니면 확실하게 본다 그러면 이런 거고. 근데 어쨌든 이봉이라고 치고 여기 첫 번째 깼을 때도 시세가 괜찮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몇 프로일까요? 이게 워낙에 급등중 했던 그거라 이게 종가로 대응을 하면 한 11%뭐 정도 줬죠. 한 10% 이상 구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깨고 올라가서 다시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내려갔죠. 다시 음봉으로. 그리고 이 5일선 돌파가 빨리 나왔어요. 여기서 매수를 또 종가 매수를 대응하면 자 여기서 종가 매수 대응하면 뭐 이 정도 이게 몇 프로 14% 지금 이 종목이 죽은 지가 오래된 종목인데 안 죽잖아요 쉽게 이렇게 수렴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참 추세가 꺾여 나갈 거라 봅니다 이제 이런 게 매지 이게 설거지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그래서 크게 급등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잘 보시고 이 미친놈은 이렇잖아요 이런 거 잘 보시고 좀 저걸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잘 안 죽으니까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깨고 내려갔을 때 뭐 22선 여기서 깨고 내려가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 두 번째 돌파 요게 두 번째 돌파죠. 요게 첫 번째 돌파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5일선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한번 왜 굳이 22선을 깨야 되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렴을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건 이격도가 줄었다는 소리고 저 주가가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62선이나 21선 같은 게 장기 평선인 120선, 220선하고 그렇게 수렴하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더 좋은 건 아니지. 그래도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데서 부딪히는 게 같이. 근데 요렇게 위에서 노는 게 자체가 워낙 강력한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는 소리예요. 안 팔고 그 수급이 계속 거래대금이 미친 계속 터지니까 이막 웬만하면 막 1조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죽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재료도 없어요 딱히 뭐 파라맥스 피라맥스 막 그거 임상 이상 뭐 이런 거 뭐 의미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참 그렇게 해서 띄워서 하는데 그래도 결과로는 1조 7천억이 터지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잖아요 종목이 미쳐가지고 또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시젠도 그럴걸요 시젠은 워낙에 지금 코로나가 거의 진단키트가 빨리 끝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했던 놈이 그냥 죽질 않고 이렇게 시세 계속 주고 이런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오일선 두 번째 돌파의 매매에 대해서 요거를 물론 연계해서 요 돌파 매매 검색식도 있고요. 두 번째 돌파 요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 수식 같은 거 다 있고요. 이거부터 보시면 돼요. 오일선 돌파 매매 이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5일선 돌파 매매 수식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손절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어서 손익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KPX 생명과학이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림상으로. 그래서 오늘은 기법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종가 매매를 한 내용이 있는데 캠트로스거든요. 일단
KC 코트렐 카톡방에서 KC 코트렐 얘기했는데 제가 배운 게 있죠. 시장에서 관련된 저걸 할 때는 그 뭐야 저기를 뭐야 대장주를 해라 막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방금 그 비슷한 관점으로 첫 번째 5일선 돌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KC 코트렐도 이게 지금 첫 번째 돌파봉이잖아요. 그런데 캠트러스를 굳이 했던 이유는 자리도 좋고 거래대금도 엄청 많이 터졌고 1,500억 오늘 저기 엄청 많이는 아니네요. 원래 많이 터진 때가 있었네요. 종목이 지금 많이 아닌데 그래도 이 탄소 쪽에서는 제일 많이 터진 이게 대장주가 아닐까 제 생각엔. 그런데 뭐 카톡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오늘 나왔던 거예요. 2시간 전 뭐 이렇게 이게 장중에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장중에도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캠트로스 이게 정부 탄소 제로 발표에 캠트로스 상승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발표하고 그 여기에 실시간 지금 1위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관련 더 좋은 건 탄소 중립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관련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다 더 좋았는데요. 일단 코이스 코트라하고 한성콘데코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캠트로스로 오늘 뉴스까지 띄우면서 바꾼 점이 있어서 저는 캠트로스를 갔는데요. 이거 수소에 뭐 특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대장으로 띄었으니까 캠트로스 위주로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종가 매매로 시에가에서 조금 약간 더 상승하긴 했는데 종가보다 그냥 좀 한번 걸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뉴스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내일 갭상승을 좀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걸어봤고요. 물론 한성홈데코랑 KC코트레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이 종목들은 이제 그 바이든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도 KC코트레 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관점이 있으니까 시간에서도 유일하게 좀 더 오르기도 했고 그 갭구간에서 지금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 있으니까 돌파한 점이 있으니까 요 갭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여기를 좀 종가상으로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넵튠이 언제 풀리는지 모르겠네. 이거 단기가요. 언제 풀리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크리프톤 관련주로 이제 점점 이제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 넵튠 그리고 원래 대장주인 IB 투자 얘네들이 높긴 한데요. 높아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지금 3차 파동 이상 구간이거든요. 이 벌써 3차 1차에서 기간 조정 주고 2차에서도 기간 조정 줬다가 3차 연장 파동인데 이렇게 원래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죽어야 되는데 적어도 2차 파동 전까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저는 그러니까 돌파 매매하고 그 음봉 매매 막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배우고 있어요. 어떤 관점이 더 결과적으로 더 훌륭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게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안 하면 음봉 매매만으로는 소외를 받을 것 같아서 다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뷰를 참고해서 지금 크리프톤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해서 좀 참고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상한가가 떴던 종목들 중에 그 차트를 만들어가는 지점이 이런 포인트 모바일 이런 이 미친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좀 어렵네요. 그리고 성호전자 이거 내일 가신 종목 가볼게요. 성호전자가 이렇게 지금 차트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데 요 어느 순간 요것도 지금 5일선도 닿지도 않고 한번 올라왔으니까요. 잘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갭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게 제가 스윙 관점으로 좀 끌고 가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배운 건 스윙 관점이면서 맨날 단타만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이 좀 아쉽고
백금 TNA는 자리가 너무 좋고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져서 좋은데 일단 시간 외에서 좀 하락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큰 산이 예전에 있었지만 2019년 좀 오래됐으니까 52주 이상이고 거래대금 역대급 터졌잖아요. 이 종목 만약에 내일 오전에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하거나 지금 시야에서 4.6%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개파락했을 때 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요거는 적어도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 매수세 이 종목 치고 거기다가 분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수렴하면서 상한가도 한번 풀어서 이만큼까지 떨어진 건 좀 아쉽지만 내일 개파락이 지금 4점 몇 프로에서 막 시작한다 치면 이 정도까지 거의 오잖아요. 그럼 여기 딱 지지 저항 봤던 이런 지점이니까 얼추 괜찮 매수를 해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상한가 갔던 놈이 풀렸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상한가 갔던 놈이 좀 거래된 건 많이 터졌으니까 뭐 좀 괜찮다고 보는데 신고가기도 하고요. 지금 신고가 영역을 간 놈들이 일단 무조건 좋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거래대금이 역대급이고 신고가 영역이고 재료가 딱히 없어요. 재료가. 그래서 찌불 가신종무 선생님도 뭐 좀 긴가민가 했다 그랬는데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셨다가 좀 눌려진다. 5일선 돌파 아니 그러니까 분봉상 이런 경우에는 잘 보시고 JJ 리더 선생님의 자 여기 보시면 당신만 모르는 손해본 단타 기술 요거에 돌파 매매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내일 잘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이니까 만약에 시가를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분봉상으로 봐서 뭐 이렇게 시가를 깨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적어도 요봉 잘 보세요. 요봉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이 요봉에 뭐 한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나 아니면 약간 작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이게 돌파를 한다. 시가 돌파나 아니면은 시가나 아니면 그날 분봉상으로 이렇게 어제 내일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재돌파하는 요 이제 시가도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이런 식의 느낌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거래대금만 잘 보시고요. 한 이 정도 안 그러면 이게 줄을 해 놓으세요. 내일 거래대금 제가 이제 해볼 방법이 이거예요. 한 이 정도 선 한 70%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 정도로 이게 금액이 나온다. 이 정도로 나오면 돌파 매매 적용해서 내일 배우신 대 저기 요거 잘 보시고 돌파봉에 이게 돌파봉이라고 칠게요. 돌파봉에 뭐 75% 구간 아니면 이게 돌파봉이 커서 뭐 한 4% 이상 된다 그러면 중심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손절이 따라와야 되는데 손절은 반드시 돌파봉의 밑꼬리 하단 부분에 이렇게 해두시면 이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 요 영상도 꼭 보시고 이 단타 기술로 진짜 돌파 매매 한에서는 매수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손절이 물론 손절도 종종 나오는데요. 확실해요. 정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돌파 매매가 잘 보시면 진짜 기술 종목을 보고 그 매매에 대응하는 이 기술은 진짜 기가 막혀요. 세이제 리더 선생님. 진짜 짧게 먹긴 하지만 재료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그렇지만 기술 자체가 매매 기술 자체가 정말 멋지거든요. 불개미라는 더 멋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굳이 내공을 비교하자면 정말 잘 벼려진 고수의 날카로운 칼라 같은 매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응 같은 건. SCM 생명과학도 급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뭐 일봉상에서 그닥 매력적이진 않아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상한가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봐야 될 것 같고, 대응도 뭐 여기서 이제 상한가 매매법으로 해서 대응하면 괜찮을 텐데, 저는 글쎄 상한가가 아닌 건 일단 안 건들고 있거든요. 그냥 잠만 지켜볼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성호전자라든지 지금 그림을 안 들어가는 카페24 요거 3일째 태건 그 태건 선생님의 3일째 그 매매법 거기에 적용해서 좀 내려왔을 때 뭐 요 구간에 들어온다, 이런 구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니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매수를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SNK는 뭐 시간에서도 막 올라서 막 다시 2만 원권 진입하고 있고 재밌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알고 보면 의도적으로 시나리오 써서 알고 보면 이 지점을 왜 자꾸, 아니 이렇게 하면 깨고 내려가야죠. 거래량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이평선을 수렴한다고 그래요. 이평선. 지금 이격도가 늘어났으니까 5일선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11선하고 데드크로스 나고 21선하고 데드크로스 나는 그림이 점점 펼쳐질 텐데, 봉이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펼쳐져야 되는데, 강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오히려 이 21선 이격도가 따라 올라오는 거죠.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돌려 올라오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점상을 두 번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라는 생각하고, 아직 이슈가 남아 있고 1월 7일 넵튠이 아니라 넥슨 GT도 잘 지금 뷰를 따라가야 되고요. 사실 이 갭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지점에서 일단 이거는 비중을 30% 정도 이상은 담가 놨어야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뮤트의 금액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스윙 관점으로는 딜라이 선생님한테 잘 배운 게 많아서 괜찮은데, 단타는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너무 어려워요. 시장에서 어떤 게 이게 주도주고 한 그런 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딜라이 선생님의 그냥 여유로운 매매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여유로운 매매. 뭐 제가 어제는 그 이유 감안해서 출근하느라고 분할 제대로 그걸 못했는데, 이런 거 보시면 다 음봉 매매 타점이잖아요. 그러면 음봉 매매 타점이 명신산업부터 시작해서, 명신산업이 오늘 음봉으로 시작했죠. 요거 그리고 또 푸드웰도 음봉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음봉이 뭐냐면 그 전날의 저가보다 밑으로 개파락, 음봉이 아니라 개파락을 해서 시작한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음봉 다음에 개파락 하면 좋다. 근데 심지어 얘는 상한가 중심가 여기 매매에도 닿았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를 해도 됐었고, 중심가 매매를 기다렸다가 해봐도 됐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중심가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면은 거의 중심가 매매를 했으면 7, 8% 이상의 수익이 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신산업은 뭐 거의 뭐 아래꼬리 지점 여기에서 대응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뭐 거의 얘도 7, 8% 이상. 음봉 매매는 2, 3% 정도 수익을 보고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저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로닉, 소마젠 뭐 이런 거 다 살짝만 찾아볼까요? 바이오 톡. 그러니까 이 갭상승 해서 시작하는 놈들은 안 되고요. 자 보죠. 바이오톡스 때 개파하게 시작했죠. 시세 줬죠. 한 2, 3%권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5% 가까이 줬죠. 하이로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갭상승 약간 해서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약간. 근데 그래도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갭상승 해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뭐 아깝죠, 이런 건. 그리고 소마젠도 한번 볼까요? 개파락에서 시작하면 시세를 줬잖아요. 이만큼. 이것도 거의 5%. 음봉매매의 달인이라 그 관점을 잘 보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빌룩스 같은 것도.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제일 좋은 종목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00%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개파락에서 시작해서 시세는 줬잖아요. 3%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봉매매법은 저는 항상 매일 참고해서, 이렇게 매일 참고를 해가지고, 대형포장은 어제 건데 갭상승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냥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손절이 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손절까지는 아니고 약익절이죠. 종가상으로 약익절이니까.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갭상승해서 시작한 놈들은 하면 안 되는데 뭐 시세 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보령제약도 그냥 개파락을 하진 않았지만 뭐 약간의 뭐 개파락을 하지 않은 놈들은 일단 안 건들고요. 개파락 한 놈들만, 우선 개파락 한 놈들만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급등주 위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요런 부분이겠죠. 태건 선생님의 1, 2, 3, 4, 5일날 시초가 다음날까지 시세 보는 거, 뭐 그런 느낌입니다. 1, 2, 3, 4, 5 시초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뷰가 겹치죠. 거기다가 뷰가 이음봉에다가 개파락의 음봉 매매에다가 5일째 매매, 시세준 5일째 매매, 이런 것들. 여기 종합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른데 뷰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수 타점이다. 그럴 때 매수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5일째 시초가 다음날 시세,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음봉 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음봉 뜨는 거 보고 여기에인데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지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조금씩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음봉이 뜨고 다다음 날 또 여기서 음봉이 떠서 여기까지 이런 지점까지 닿으면 음봉 매매와 함께 상한가 중심가 매매, 이런 걸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차트 관점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캠트로스, KC코트레, 한솔 홈데코 일단 실시간 1위까지 올라오긴 했으니까요. 과연 어떨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아까 실시간 나오더만 여기요. 과연 이 관련주라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갭상승해서 시작하면은 그냥 저는 감사하고 보유자 입장이니까, 그게 아니면은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개파락을 해서 시작하면은 뭐 오히려 뭐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열심히 이제 또 새벽 배송하기 위해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내일 한번 즐겁게 매매하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